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일 텐데, 네네. 전 여론조사를 안 봐도 제가 그냥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렇죠. 지금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 네. 사실 그냥 실감이 나거든요. 다니어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 좋아졌다. 박근혜 때랑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쩌면 저렇게 탈권위적으로 민생 행보를 잘하느냐. 이게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시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보는 거 느끼는 거와 네, 확실히 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계낸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게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요새 유행하는 말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역대 대통령이 보면 취임하고 반짝 여론이 고공행진을 하죠. 막 네. 80%, 70% 하다가 그 긴 시간은 못 버텨요. 그러다 네. 몇 살 있다 이제 갑자기 네. 급락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6개월 가까이 고공행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보통 네. 그 허니문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고공행진 거의 지금 저희 10월 13일, 14일 날 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79.5%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어떤 비리 연루설이 있어서 네. 70대 초반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70%대가 지금 6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을 이뤄낸 국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 거품이 금방 빠지는 이유가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이제 원전 네네. 또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제 네네. 이걸 쭉 이제 털어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엔 수혜자도 있고 네, 또 그렇죠. 피해 보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국론이 분열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많은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정말 그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현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더 하는 거를 지켜보고 워낙 그 탄핵이라는 그 촛불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일을 지금 치러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그 멜라니아 여사가 네. 굉장히 그 웃지를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좀 친근하면서 큰 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굉장히 밝게, 따뜻하게. 예, 그렇죠. 따뜻하게 웃게 이번에 만들어주셨거든요. 그 녹지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그 살가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네. 고충,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동병상련도 같이 나누신 것 같고, 저도 그 청와대의 그 오찬 여성 의원들 네. 그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정감 어린 그런 말씀과 이런 제스처와 소탈하시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진정성이 느껴져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네.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멜라니아가 빵 터졌잖아요. 그 사진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때 거기 있었던 그 여학생들의 어떤 그 환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식 외교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요즘 이제 급식 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걔네들이
사람들이 그 약간 고고하고 잘 웃지 않는 그 멜라니아를 웃게 만든 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한 외교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해서 급식 외교 그런 급식 표현들도 외교. 굉장히 일부 재밌었습니다. 때도 급식 얘기를 했는데. 아, 그때 또 다른 완전 다른 맥락에서 급식이죠. 예. 네. 특히 이제 그 김정희 여사께서 취임 초에 그 라면 먹고 가세요. 굉장히 네, 히트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삼 전과라든지 화채라든지 이 음식을 소재로 한 그 식사 외교 네. 그런 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전 영부인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그래서 사진 보셨어요? 네. 그 곶감 이렇게 말리는 네네네. 데서 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 모습인데 아 정말 고즈넉하고 네. 그 사진만 봐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 서당캐 초창기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시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저 당선되고 이제 당선 인사 다니는데 저를 그 2층 빌라에서 네, 네, 네. 뭐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전 통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했더니 축하해요 김용호 씨 하면서 이제 통장님 그랬더니 나 문재인 부인이에요. 이런 아주 근데 그때도 너무 소탈하고 이렇게 딱 뵀는데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네. 유쾌하다.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청와대 가실 때 이제 배웅하는데도 참 우리 홍은 이동의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네 분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로 볼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겠죠? 그 아직은 이제 관련 조사가 좀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2, 3일 정도 뒤에 여론이 형성되는데 보통 이런 외교 사안과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게는 이제 힘을 들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평가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럴 그렇게 것 예측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 직관으로 느껴지는 게 거의 그 수치랑 일치하잖아요. 네. 근데 제 직감도 그렇습니다. 3 내지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국회 연설 때 한 3분의 2 정도 가량의 시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계속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언론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길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북한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그런 비판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했잖아요. 굉장히 마일드하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 아베랑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님은 골프를 안 치셔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처음에 살짝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베가 골프를 같이 쳐서 얻은 게 없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떨어졌다가 막 예, 그 벙커에만 계속 공이 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골프에서는 그 주빈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네, 공을 그렇죠. 보내서 호젓하게 가면서 이제 어떤 담소를 나누는 건데 이 일본 골프 선수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트럼프는 거기는 이제 그랑 같은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는 아베는 계속 벙커만 쫓아다니면서 벙커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그 영상 때문에 완전히 다 우리 그 폭소가 터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골프를 통해서 얻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가 훨씬 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장면들을 많이 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트럼프 방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기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그 성격이 좀 약간 계속 어긋나는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 이런 엇갈림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25년 만의 방안이고 네. 그 전체적인 그 모습이 굉장히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른 정부였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그 대통령 지지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았죠. 네,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네. 정말 이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문제도 그 정말 그 완전히 외교도 정말 패책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정리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저도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드 얘기 나오니까 그 자유한국당. 지금 중국 관계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정말 우리 정부가 잘해서 좀 중국 관계를 잘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네. 야, 자유한국당은 정말 후한무치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중국에 국월 외교했다. 그런 네.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당 지지도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거기 10%대 초반이죠, 아직.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반농이지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야 한다. 네, 전 홍준표 대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아 먹어야 한다. 네, 또 이런 얘기 또 잘못하면 또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욕 먹어요. 네. 자유한국당. 네네. 지금 지지율이 거의 큰 변화 없죠? 지지율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네. 지금 10%대 약간 중후반대. 중후반까지 갔나요? 예. 초반은 왜냐면, 벗어났나요? 네, 조금씩 계속 결집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결집이 네.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네. 일부 마지막 때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10월 네. 13일에서 14일간 이틀 동안 조사를 했었고요. 이게 정치조사는 이거 꼭 표본오차 밝히게 되어 그렇죠. 있어서 네. 네. 1034명을 조사했고 95% 신뢰 구간에서 3.0%포인트 오차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적폐청산 논란과 관련해서 공감도를 좀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한다. 이게 72.7%로 10명 중 7명은 압도적이네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더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인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명박 적폐청산에 대통령.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77.0%가 어우. 공감을 적폐청산에 높네. 대한 공감도보다 더 높으네요. 더 높아. 더 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4대강과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지시했다라는 것이 나와서 근데 그런 게 이게 10월 달에 조사했지만 이미 이제 시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여론조사가 77%. 네네. 예? 해야 된다가 네네. 무상급식 근데 드셔야겠네요. 10월 중순 이후에 네. 더 많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더 올랐겠죠? 예, 그랬을 거로 음. 보여지는데 아직 그거와 관련된 조사는 지금 나온 건 없고요. 네. 네. 최근 적폐 수사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적폐 네. 수사 대상 중에 이제 두 분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이제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여론조사의 영향이 각 정당에도 미칠 수 있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젊은 검사가 자살을 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애도를 표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들어간 게 수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이제 담당 검사로서 심리적 압박감을 가졌겠지만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 의견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검사의 자살건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보복으로 이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지역에 강연들 다니시는데 우리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강의 다니시거든요. 김경수 의원이나 안희정 지사가 지역 순회 강의 다니시면서 이제 주로 하시는 말이 국가 권력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당분간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정도 많고 막 온종주의가 많다 보니까 네. 아까 일부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일제도 청산 못했어. 네? 군사 독재도 단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들 불쌍한 거야. 아유 그냥 봐주자래서 진짜 이 박근혜 정부 이 적폐도 또 온종주의로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역사가 되면은요. 네.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정말 그 역사와 단절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은 공감하고 있지 않으신데 그 반면에 이제 약간 구구라든지 보수 성향의 그 분들은 결집의 이유를 만들어준 어떤 프레임이기는 해요. 이 정치보복 프레임. 네, 좀 아마 예의주시하긴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결집하는 분들이 네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제 잔재들, 군사 독재 후손들, 네.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결집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은 없습니다. 사실 감정 없고 그냥 진실을 밝혀내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보고요. 최근에 바른정당의 분당이 이제 야권발 정계 개편을 촉발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바른정당 사태, 네.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당 지지율은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바른정당이 올해 1월에 창당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한 10%대 내외 그 지지율을 갖고서 안착했죠? 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나 6% 정도, 절반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문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일 날 이제 전대가 개최가 되는데 네. 그 전대가 개최가 되고 나서도 지금 추가적인 탈당이 이어진다면 네. 거의 1, 2%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 언론 보도에서 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1차 탈당하고 네네. 또 2차 탈당하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의 특성 있잖아요. 아, 불쌍하다. 저놈들 너무 불쌍해. 자유한국당이 나쁜 놈들이 저놈들은 그래 덜 나쁜 놈들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지지율이 반짝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지금 너무 그러니까 분열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력이 뭔가 이렇게 좀 추진력을 갖고 뭔가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자기 결단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데 추락하는 그게- 타이타닉. 네. 침몰하는 타이타닉. 침몰하는 네. 타이타닉에도 우리가 이거를 꼭 해보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미미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는 쥐새끼가 살아남잖아요. 새끼. 네. 쥐가 누구라고는 나는데. 예. 그 바른정당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당 그 여파로 국민의당도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 호남 기반 의원들하고 이제 안철수 사이에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네. 그런 정계 개편 글쎄 국민의당은 어떻게 예우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지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정당 지지율이 한 20% 가까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쭉쭉 빠져서 거의 바른정당하고 비슷한 5%나 6% 정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뭐 다 비슷비슷하죠. 네네, 거의 뭐 5%, 네, 돌아가면서 4%, 꼴찌하던데. 6%.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호남에서 이전처럼 이렇게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하거든요. 근데 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냐, 그거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자기 국민의당 전대할 때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대표가 되니까는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다고 또 말을 바꾸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 네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나오면 된다? 떨어진다. 그거는 저희가 오늘 전제로 보셔야지. 네. 오늘 전제로 볼 때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수도권은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지금 분위기로는 네. 안철수 대표가 네. 서울시장에 나와도 당선 가능성 높지 않잖아요. 그럼 망신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좀 명분을 갖고 부산이나 네네. 예? 예, 뭐 경남 부산시장 출마설도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죠.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진짜 안 되는 곳 가가지고 국민이 안 되는 곳에서 참 열심히 했다가 평균 듣는 게 낫지. 서울시장 나왔다가 망신 나오는 것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당사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그건 어떻게- 안철수한테 물어봐. 네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안철수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뭘 어렵게 대표가 얘기해요. 저는 안철수 대표 서울에서 나오나 부산에서 나오나 도찐 개찐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주목도가 서울이 내년에 굉장히 아니, 치열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져서 이게 참패당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도찐 근데 개찐. 네네. 서울은 뭐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네네. 명분도 특별히 없죠. 그렇죠. 네. 험지에서 낙선할 경우에는 뭐 동정 내지 네. 뭐 하나의 어떤 장수로서의 네. 결연함도 있는데 장렬하게 네, 전사했다. 네,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가 그건 결정할 문제지 뭐 사실 우리가 깊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네. 변수가 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 그 후보를 새 인물을 분명히 찾아낼 것이거든요. 아, 새 인물을 찾아낼 것 같아요. 어디? 서울에서요? 예, 부산에서? 서울시장 예, 예. 쪽에서 찾아낼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물밑에서 얘기되는 거는 홍정욱 그 전 의원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을 자꾸 접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황은 아닌가요? 황이 아니고 이제 홍정욱. 그냥 홍조 젊은 피로. 전 의원은 저랑 베이징 대학교 같이 했어요. 네, 살았는데 네. 잘생겼죠. 근데 아니 황은 좀 지금 아닌 황 것 됐어요, 같고요. 황황되고. 근데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면 새 인물이 나오게 되면 안철수 지금 대표가 그걸 밀어주는 선거연합 형태로 또 갈 수도 선택을 하죠. 자유한국당이랑 네네 그런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를 상상력을 해보는 발휘할 수 거죠. 있죠. 예, 예. 그러나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뭐 유능한 분이라는 평은 있지만 글쎄요 이런 어떤 어떤 조직을 이끌어본 서울시를 맡기에는 검증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일단은 헤럴드 경제 네. 그 회장을 지금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헤럴드 경제 그거랑 회장이었죠. 서울시는 급이 좀 다르죠. 급이 다른데 다르죠. 예. 뭐 의원은 한번 했죠. 의원은 네, 한번 한번 했지만 했죠. 뭐 작은 그게 또 그런 안철수 의원 지역이었던 것 같아. 노원.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런 노원, 것 같네요. 노원, 네네 노원. 맞습니다. 그 노회찬 네네, 대표를 맞아요. 아주 신승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아, 네. 야, 그러면 뭐 노원구에서 뭐 그리고 노회찬 대표는 서울은 못 나오시겠구나. 지역구가 그쪽이시니까. 창원이니까. 하여튼 서울시장 후보가 우리 당내에서도 네, 네. 굉장히 큰 그 관심거리지만 우리 당내 이제 장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죠. 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장수를 저는- 이길 만한 사람은 아직은 없어. 네, 저는 지선이 빨리 코앞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거의 7개월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네, 네. 아까 참 그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저희는 잘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냥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 갈아쳤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같이 나누신 것 같고 저도 그 청와대의 그 오찬 여성 의원들 네. 그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정말로 이렇게 정감 어린 그런 말씀과 이런 제스처와 소탈하시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진정성이 느껴져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네.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멜라니아가 빵 터졌잖아요. 그 사진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때 거기 있었던 그 여학생들의 어떤 환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식 외교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요즘 이제 급식 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걔네들이 그 약간 고고하고 잘 웃지 않는 그 멜라니아를 웃게 만든 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외교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해서 급식 외교 그런 급식 표현들도 외교. 굉장히 일부 재밌었습니다. 때도 급식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다른 완전 다른 맥락에서 급식이죠. 예. 네. 특히 이제 그 김정희 여사께서 취임 초에 그 라면 먹고 가세요. 굉장히 네, 인기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삼 전과라든지 화채라든지 이 음식을 소재로 한 그 식사 외교 네. 그런 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전 영부인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그래서 사진 보셨어요? 네. 그 곡감 이렇게 말리는 네네네. 밑에서 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 모습인데 정말 고즈넉하고 그 사진만 봐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서당캐 초창기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시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저 당선되고 이제 당선 인사 다니는데 저를 그 2층 빌라에서 네, 네, 네. 뭐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전 통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했더니 축하해요 김용호 씨 하면서 이제 통장님 그랬더니 나 문재인 부인이에요. 이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일 텐데 네, 네. 전 여론조사를 안 봐도 제가 그냥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렇죠. 지금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 네. 사실 그냥 실감이 나거든요.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 좋아졌다. 박근혜 때랑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쩌면 저렇게 탈권위적으로 민생 행보를 잘하느냐. 이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시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보는 거 느끼는 거와 네, 확실히 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계낸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게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역대 대통령이 보면 취임하고 반짝 여론이 고공행진을 하죠. 막 네. 80%, 70% 하다가 그 긴 시간은 못 버텨요. 그러다 네. 몇 살 있다 이제 갑자기 네. 급락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6개월 가까이 고공행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보통 네. 그 허니문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많많이 보내시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고공행진 거의 지금 저희 10월 13일, 14일 날 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79.5%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어떤 비리 연루설이 있어서 네. 70대 초반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70%대가 지금 6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을 이뤄낸 국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 거품이 금방 빠지는 이유가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이제 원전 네네. 또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제 네네. 이걸 쭉 이제 털어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엔 수혜자도 있고 네, 또 그렇죠. 피해 보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국론이 분열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많은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정말 그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현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좀 더 하는 거를 지켜보고 워낙 그 탄핵이라는 그 촛불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일을 지금 치러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그 멜라니아 여사가 네. 굉장히 그 웃지를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좀 친근하면서 큰 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굉장히 밝게, 따뜻하게. 예, 그렇죠. 따뜻하게 웃게 이번에 그 만들어주셨거든요. 녹지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그 살가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네. 고충,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동병상련. 근데 그때도 너무 소탈하고 이렇게 딱 뵀는데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네. 유쾌하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청와대 가실 때 이제 배웅하는데도 참 우리 홍은 이동의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네 분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네네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로 볼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겠죠? 아직은 이제 관련 조사가 좀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2, 3일 정도 뒤에 여론이 형성되는데 보통 이런 외교 사안과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게는 이제 힘을 들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평가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럴 그렇게 것 예측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 직관으로 느껴지는 게 거의 그 수치랑 일치하잖아요. 네. 근데 제 직감도 그렇습니다. 3 내지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국회 연설 때 한 3분의 2 정도 가량의 시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계속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언론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길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북한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그런 비판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했잖아요. 굉장히 마일드하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 아베랑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님은 골프를 안 치셔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처음에 살짝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베가 골프를 같이 쳐서 얻은 게 없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떨어졌다가 막 예, 그 벙커에만 계속 공이 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골프에서는 그 주빈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네, 공을 그렇죠. 보내서 호젓하게 가면서 이제 어떤 담소를 나누는 건데 이 일본 골프 선수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트럼프는 거기는 이제 그랑 같은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는 아베는 계속 벙커만 쫓아다니면서 벙커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그 영상 때문에 완전히 다 우리 그 폭소가 터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골프를 통해서 얻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가 훨씬 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장면들을 많이 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트럼프 방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좀 인기가 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많이 거라고 올라갈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그 성격이 좀 약간 계속 어긋나는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 이런 엇갈림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25년 만의 방안이고 네. 그 전체적인 그 모습이 굉장히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른 정부였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그 대통령 지지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았죠. 네,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네. 정말 이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문제도 그 정말 그 완전히 외교도 정말 패책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정리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저도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드 얘기 나오니까 그 자유한국당. 지금 중국 관계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뭐 정말 우리 정부가 잘해서 좀 중국 관계를 잘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야, 자유한국당은 정말 후한무치한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자존심을 다